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이 벌이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제가 바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10년째 프로폴리스 연구에 매진해온 분이 있습니다. 이상무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프로폴리스, 이게 이제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꿀벌이 네.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예. 다양한 식물로부터 수지상의 물질을 자신의 뒷다리에다 끌어모아서 벌집 내부에다 자신의 타액을 혼합해서 발라놓은 물질을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뭐 로얄 젤리 이런 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로얄 젤리, 꿀, 화분가루는 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프로폴리스는 이 밥이 네. 우리가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부패하는 것처럼 예. 이 부패를 야생에서 막아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프로폴리스라는 독특한 물질인데 결국에 우리가 음식이 부패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그렇죠. 음식 속에 네. 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 들어가게 벌집 내부를 무균 상태로 네. 만들어주고 마치 그런 음식들이 벌들이 먹는 음식들이 야생에서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프로폴리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꿀벌들이 꿀을 채집하면서 뭐 여기저기 뭔가가 묻겠죠. 예. 자연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자신의 타액하고 예. 함께 혼합해서 벌집 입구에 묻혀 놓으니까 뭐 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더라. 예. 그게 이제 프로폴리스다 그 말씀인데 예.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프로폴리스가 존재해 왔다면서요? 한 기원전 4천만 년 전부터 프로폴리스가 이렇게 네. 생존한 걸로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런 프로폴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헌에 보면 네. 기원전 4천년부터 이미 프로폴리스가 인간 세상에 널리 이렇게 알려졌고 네. 또 벌이란 놈이 4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진화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종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폴리스의 강력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미생물,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네, 프로폴리스가 참 대단한 건데 예. 저는 이제 가끔 목이 좀 칼칼해서 목 예. 때문에 이제 목 캔디 종류를 잘 사 먹는데 예. 약국에 갔더니 어느 날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간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알게 됐는데 예.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아직도 이제 생경한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약 한 17, 8년 전부터 저희 나라에 서서히 프로폴리스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엔 수입에 의존을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직접 한국 내에 제조회사를 두고 뭐 여러 업체가 지금 프로폴리스를 생산해내고 있고 또 그 생산한 물질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직접 캔디류와 같은 그런 쪽에 소량의 프로폴리스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제약회사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할 수 있는 캡슐 타입으로 해서 항생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제품도 상당히 이제 다양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이제 10년 넘게 프로폴리스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 어떤 계기로 그럼 프로폴리스를 접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다수의 그 경우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그때 당시에는 술이 좋았고 담배가 좋았고 예, 술, 담배. 그다음에 저녁에 늦게까지 네. 뭐 인스턴트 아니면 돼지고기 술을 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결국에 몸이 역반응이 일어나서 당뇨라는 것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 때문에 사실은 이 프로폴리스를 알게 되었고요. 어느 날 여동생이 일본에서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을 가져와서
아, 이거 오빠 한번 먹으면 당뇨가 치료가 된대. 그러니까 뭐 꾸준히 한번 먹어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폴리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쉽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동생이 프로폴리스를 집에 올 때마다 가지고 오니까 네.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봐라. 예. 너 한번 좀 먹어봐라. 그래도 제가 저는 됐으니까 어머님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어머니가 먼저, 그러면 내가 먹고 안 죽으면 너 한번 먹어봐라 해서 어머니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또 뒤따라 드셔서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네. 방송이라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고질적인 병이 3가지가 어머니는 프로폴리스를 통해서 몸이 완쾌가 됐고, 또 아버님 역시 얼굴에 검버섯이라든가 또 해소 전식이라든가 또 밥만 먹으면 3일이 멀다 하고 유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얹힙니다. 네. 거의 아버님은 결포수 같은 경우 한 3, 40년 거의 뭐 이렇게 드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거 드시고 얼굴이 정말로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돌아왔습니다. 네. 뽀얀 피부로. 그리고 검버섯이 없어지고, 그걸 보고 이게 믿음이 생겨서 먹게 됐군요. 네.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좀 생겨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했었고. 이제 내가 직접 한번 생산을 해보자 하고 연구를 이제 뛰어들었다면서요? 네네. 네. 처음에는 전주 평화동 사거리 한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앞에다가 저희 프로폴리스 1호점을, 대리점을 제가 직접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의욕이 넘쳤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장을 한번 우리가 선도를 해보자 네. 하는 측면에서 뛰어들었는데, 정말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마케팅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품은 좋은데 인지도가 생경하죠. 네, 생소하고. 전혀 맞습니다. 네. 전혀. 저희가 아침에 평화동 사거리에서 러시아오 시간에 띠를 두르고 전단지 3,000부를 돌리면 프로폴리스를 아시는 분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모악산에서 정말로 띠를 두르고 프로폴리스가 전주에 왔습니다. 프로폴리스, 네. 프로폴리스. 그 프랭카드를 걸고 모악산에서 프로폴리스 차를 만들어서 저희가 등산하신 분들한테 드시면 참으로 좋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해봤는데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드시려고 하지도 않고, 또 프로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솔잎향인데 그런 향이 역겹다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맛을 봤더니 맵고 텁텁하고 끈적거림이 있고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폴리스를 알리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환자들이, 즉 아프신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고 아프신 분들이 약국을 가고 아프신 분들이 한의원을 가는데 이런 한의원이나 약국이나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서 프로폴리스를 좀 알려보자 했던 것이 주였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약사님들은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셨고, 또 한의사님들은 이미 동의보감이라든가 본추각목에 프로폴리스가 노봉방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노봉방이 누런 소나무에 매달리는 말벌집을 노봉방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노봉방 속에 네. 봉교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봉교라는 물질이 결국에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이고요. 이 프로폴리스를 과거에 따로 지금처럼 현대처럼 프로폴리스를 따로 채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벌집을 통째로 네. 이렇게 야생에서 구입해가지고 아니면 뭐 취득해서 그것을 큰
솥에다가 네. 넣고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끓여서 이렇게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피부과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면 욕창이라든가 유선염이라든가 유방암 쪽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내염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이런 질환에는 주로 이제 가글링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치질이라든가 이런 항문 질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피부에 직접 그 도포하는 바르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고요. 우리가 프로폴리스가 상처를 빨리 낫게 한다 하는 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이러한 환자에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봤죠. 상처 자체에 반은 그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그런 반응 조직을 많이 생기게 해가지고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자, 일본에서 그럼 제품을 들여오던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생산을 해보자. 일본에서는 이제 간의 수공업 비슷하게 해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었다면서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했다고 하던데 어떤 거죠? 저희가 일본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간의 수공업처럼 소규모로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량 생산이 돼야 가격에 대한 그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연구를 좀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찾아낸 것이 초음파 추출 기법과 그 다음에 공기방울 추출 기법이라는 특허 출연을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률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량 마케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 것이 초음파와 공기방울 추출법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특허를 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출연해서 늦어도 올 10월 달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지금 선진국들에서도 개발이 안 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그러면은 특허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보통 숙성 기간이 얼마나 걸리기에 이렇게 기술들이 필요했던 건가요? 적게는 1년 6개월부터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저희가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물, 즉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서 양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는 물질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축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랜 기간 숙성을 하면 맛과 향에서 또 틀려지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틀려지기 때문에 숙성 기간을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본에서 원하는 방식 그대로를 도입을 해서 초기에 그렇게 숙성을 하는데 그게 좋긴 좋은데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그 단점 때문에 또 그렇게 숙성량이 길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요. 또 그래서 판매하는 제품 자체가 고가로밖에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 대비 너무 좀 고가다. 그래서 이걸 좀 대중화를 시킬 때 그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초음파 기술과 그다음에 공기방울 추출 기법을 저희가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 초기에는 그 생물산업진흥원인가요? 그것도 입주를 하셨다면서요? 그 또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참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봉동에 있는 회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하츠노다카라는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초창기 마케팅을 할 때 수입에 의존하고 또 일본에 계속 얽매여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케팅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가 직접 빠져나가서 내가 한번 내 손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맞는 마케팅을 좀 해보자 해서 나와서 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데가 굉장히 네. 각 도별로 다 있습니다. 네. 고가의 그 장비들 사용할 수가 예,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가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이 편리하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갖춰진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제품을 한번 생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특허도 없었고 의욕만 앞섰지 네. 아무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았군요. 예. 네. 입주 자격에 있어서. 입주 자격에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세 군데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했는데 역시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10명 가까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한 교수님이 마치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얘기를 좀 해서 화가 좀 났습니다. 그 네. 얘기가 뭐냐면 당신네 프로폴리스가 좋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비행기 기내에서 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그런 프로폴리스가 막 최고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데서 파는 것 아니냐. 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격분해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좀 알려야겠다. 내가 여기를 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뭐 한 20분 가까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프로폴리스를 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계기가 돼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열정이 교수님들 눈에 막 보여서 막 거기에 입주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 계속 10년 넘게 해오고 계시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하면 또 마구 예. 또 사드리기도 하는데 예. 그리고 우리 시장에 또 중국산 저가의 또 프로폴리스가 또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지금 시장 동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장 지금 성장 추이를 보면 계속 건강기능식품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판매 이런 것들을 동향을 보면 앞으로 프로폴리스는 잠재 시장 능력이 굉장히 성장 폭이 클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마케팅에도 성공하셨죠? 예, 어느 지금 지역으로? 중국, 네, 그 다음에 역시. 태국, 태국에는 이미 저희가 식약처에 4가지 제품을 이미 허가를 저희가 좀 취득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저기 버마, 네, 네. 그게 버마, 미얀마, 미얀마. 예, 예. 네. 미얀마 이런 쪽에 지금 시장을 진출하려고 저번 주에도 이렇게 시장 그쪽을 좀 파악하고 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식품류가 어떤 약이 가지고 있는 항생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항생제라고 하면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균을 죽이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 식품이 그 영역을 감히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영역에 다가서는 것이 프로폴리스예요. 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많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제품 출시가 아마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해서 대량 생산 그리고 숙성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예. 특허까지 지금 출원해 놓은 상태이신데 재밌는 또 실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콩나물에 또 여러 가지 채소에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줘서 예. 또 특별한 그 재배를 했다면서요? 어떤 예. 목적에? 사실은
프로폴리스가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명이현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 명이현현상이 뭐냐면 내 몸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결국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내 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러면 호전 반응이 좋은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호전 반응이 일어났을 때, 즉 명이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부작용이라고 오인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다 해서 뭔가 1차적으로 뭐 어떤 개체를 통해서 필터링 역할을 해주면 네. 호전 반응이 안 일어나고 명이현상이 안 일어나고 몸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꾀해서 저희가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먼저 개발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과거에는 화학적인 첨가물을 이용해서 수용화를 시켰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용성 프로폴리스 특허 출원한 것은 직접 물로만 직접 원료를 때려서 직접 전혀 화학적인 첨가물이 배제된 상태에서 프로폴리스 수용화된 프로폴리스를 순수 성분에 예, 이제 순수 성분. 잡티는 제거하고 순수 예. 성분의 프로폴리스를 얻어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화학적인 첨가물이 전혀 예.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오리지널 프로폴리스를 저희가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해서 그 수용화된 프로폴리스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 음식에 가장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콩나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예, 그 콩나물에 저희가 결국에 콩나물은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른 그런 것보다. 그래서 이 콩나물에 한번 우리가 접목을 해보자 해서 했던 것이 네. 프로폴리스 콩나물을 저희가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지던가 일반 콩물하고. 일반 콩나물하고 첫째는 예. 비릿한 냄새를 90% 이상 잡았습니다. 어. 대개의 경우 그 일반 콩나물은 굉장히 비릿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 콩나물은 첫째는 비릿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맛은요? 둘째는 맛이 아삭아삭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맛도 굉장히 아마 당도도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지만 당도 부분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개의 경우 콩나물을 재배하다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네. 콩나물 뿌리 부분이 썩는다든가 아니면 목 부분이 썩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럴 때 그 진무름병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네. 콩나물 전체를 다 이렇게 버려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 식물에 쓸 수 있는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프로폴리스는 바이러스나 세균, 박테리아, 미생물을 잡아주기는 거잖아요. 이게. 네. 천연 항생제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그죠. 해결해 주는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거의 99% 해결이 됐고 뭐 좀 요즘은 힐링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즉 음식을 네. 가지고 치료 개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웰빙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쪽에 식품군을 많이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찾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프로폴리스 두부라든가 또 네. 저희가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야채 종류 쪽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 구상에 있다면서요? 예, 지금 예. 프로폴리스 한지 예. 요즘에 그 아파트 새집증후군 같은 것들 때문에 아토피라든가 피부 트러블 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뭐 그 진먼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프로폴리스가 결국에 항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의해서 네. 향이 피톤치드 향을 발산합니다. 예. 그래서 온 집안이 피톤치드를 느끼게 해주고 또 벽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항균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네. 그쪽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이미 특허 출원을 그쪽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 선진국으로부터 원료를 도입해서 이제는 네. 우리 기술력으로 네. 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좀 많이 점유하고 섭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